오늘 요걸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게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현상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만 된다 그래도 매매 가격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매매 가격도 올라갈 영향이 많습니다. 법은 제가 볼 때는 또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껏 이제 지켜봤지만 정책이 제대로 방향이 됐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떨어지진 않잖아요. 전세 가격을 못 잡으면은 눌러놨던 매매 가격대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지금 현지에서도 전세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의 원리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전세에 들어가는 수요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지금 공급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도 내가 이쪽에 애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그 입지가 있다니까. 내가 여기에서 애들 학원 보내고 병원 가고 그리고 교통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입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수요자는 꾸준히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급 물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2년 전에 경매로 우리 교생이 물건을 받았는 거예요.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두선 아파트인데 8동에 1701호의 물건이 나왔어요. 34평 정도 이렇게 되는 물건이고 감정가는 4억 9천인데 5억 4,800대에서 받았어요. 이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장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장사가 잘 돼가지고 확장한다고 서울 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또 2호점을 이제 열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이 필요했는데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가격대에 져가지고 받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물건이 지금 17층이잖아요. 고층으로는 8억 5천에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4억대에서 전세 가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서울에 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호점을 열었으니까 돈이 지금 그쪽으로도 지금 몰리는데 그냥 서울에 전세로 4억짜리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2년 뒤에 집을 살라 그러면은 4억 정도는 더 갖고 있어야 됐던 거고 전세 자체가 매물이 거진 없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세에 맞춰가지고 또 전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2년 연장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밖에 이제 못 올리니까 전세 가격은 좀 아니더라도 그 다음 2년 뒤에는 아예 이제 서울에는 내가 집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2년 상간에 해가지고 본인의 자산이 3억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전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4억대에서 전세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7천만 원을 더 받으려고 지금 매물을 내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계약이 됐다. 그러면 어쩌다가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억 7천 밑으로는 전세 받겠다라고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경쟁해야 될 상대가 없거든. 전세에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수요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수요자는 찾는 사람은 많거든요. 7동에 저층이 지금 가격이 나왔는 게 4억 7천이에요.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못해도 5억 정도 선에서는 내놓겠죠. 5억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세를 안 넣으면 돼. 근데 지금 이 환경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아파트 자체에서 매물이 딸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고르면 됩니다. 임차인이 4억 7천에 줄 사람이 있으면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거래가에 지금 반영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거래가에 반영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 또 매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4억 7천보다는 더 받으려고 매물을 내놓겠죠. 그럼 이게 몇 달이 지나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올라가겠어요? 시장의 원리로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은 눈에 다 보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던 게. 자기가 지금 이쪽에서 살아야 되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세 대출을 80% 이상 땡길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되고 현금으로 내가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직장 거리나 아니면 우리 애를 이쪽에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돼가지고 좀 떨어진 지역 쪽으로 외곽 지역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쪽에 수요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쪽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작년 6월 달에 공매로 받은 물건인데 아까는 성북구였지만 여기는 관악구. 감정가가 3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생이 이제 3억에 이제 낙찰받은 물건인데 이게 현재 중층으로는 6억 5천,
그리고 6억에 이렇게 매물을 놨어요. 그러니까 1년 지금 상관으로 해가지고 3억이 올랐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2억 7천, 2억 8천대에서 전세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번 7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전세가 지금 계약됐는 게 3억 5천에 계약이 됐어요. 현재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도 3억 5천에 매물이 딸랑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2억 7천 아니면 2억 8천에 전세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7천만 원이 올랐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 초에 2억 8천에 전세로 들어왔는 사람들은 2년이 지나고 또 연장해가지고 4년이 지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2억 8천이 아니고 4억대의 전세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6억대에서 이렇게 매매 가격이 거래가 되는데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이게 8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갭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전세 가격하고 갭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은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 3법 이 법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데에 엄청난 큰 방향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지인들하고의 그 경제적인 수준 차이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작년 6월 달에 공매로 받았는 건데 여기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 인문동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예요. 단독으로 해가지고 5억 6천 7백에 받았는 물건인데 1년 상간으로 해가지고 요거도 한 3억이 올랐어요. 전세 매물이 이 34평에 5억 5천이 딸랑 하나 있어요. 이것도 7월 그 31일 이후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4억 2천 4억 3천 이쯤에서 전세 가격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번 10월 달에는 5억 5천에 17층이 거래가 됐어요. 이거는 1억 3천이 올랐습니다.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것도 5억 5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요것도 지금 나도 지금 5억 5천에 받겠다고 매물을 내놨는 거예요. 여기 입지에 전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5억 5천 밑으로는 전세에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5억 5천이 계속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면은 또 몇 천만 원씩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게 내년 초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사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이 이제 피크죠. 그때 되면은 또 사람들이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럼 전세 가격은 내년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6억을 넘어갈 겁니다. 현재 지금 매매하고 있는 가격대나 8억 5천, 8억 6천대에서 지금 받겠다고 하는데 전세 가격하고 2억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매매 가격을 또 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심각성을 지금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택 3법을 이게 발의를 하면서 지금 눌러놨던 이 매매 심리를 또 불을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거는 규제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대책을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대출에 대한 이 규제를 풀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정권은 다른 정권이 잡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체성에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의 공급 물량을 늘려야 돼요. 물론 상기 신도시가 있죠. 근데 그 상기 신도시가 지금 당장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약을 하고 그리고 입주가 들어간다는 게 지금부터 해가지고 5년에서 6년 정도는 이렇게 걸릴 건데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전세 매물 없는 요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시장에 공급 물량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전세 가격을 잡는다? 담당 부서에 있는 이쪽에 현 직원들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정책이라는 정책은 다 썼는데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아파트 쪽에는 가면 갈수록 물량들은 나오는 게 되게 희귀하게 이렇게 될 거고요.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리고 오래됐는 그런 아파트 쪽으로 수요자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거기도 이제 시간 문제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거기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도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임차료가 저렴한 빌라 쪽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생이 17년도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받았던 물건인데 요거는 지금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이 지금 12평이에요. 투룸입니다. 3인 가구가 살기는 힘들어요.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투룸을 이용하는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 당시에 감정가가 1억 8,5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생이 1억 6,700에 이 물건을 구입을 했죠.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4억대에서 이제 거래를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세 가격은 되게 낮아요.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요 주위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전세 수요자가 별로 안 붙으니까 여기는 평균적으로 1억 2천 아니면은 1억 3천 이 정도 선에서 전세 가격이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전세 가격을 올려주는 거야. 왜냐면은 요 송파구 요 입지는 그래도 잠실이나 여기서 요 지하철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직장 거리를 하는 데서 그렇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몇 정거장 가면은 자기 직장 거리고요. 보지 않아. 저렴한 가격대에서 살고 있는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신청권이 이게 발의가 되면서 연장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원래 시장에 기존에는 그래도 꾸준히 나와있던 전세 매물들이 갑자기 훅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매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바로 거래가 돼. 국토부의 실거래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이 문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거래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요 비슷한 평수에 거래됐던 그 사례가 이번 9월 달에 갑자기 4천만 원이 올라가 버립니다. 1억 7천에 전세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빌라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빌라의 전세 수요자가 늘어나 버리면은 매물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빌라에서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도 있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쪽으로는 풀 생각은 없고 현재 정부에서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가지고 사전 접수를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전 접수 받았는 게 6만 가구죠. 내가 지금 사전 청약해가지고 지금 됐다라고 해도 당장 내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년 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남양주에 들어갈 사람 아니면 부천에 들어갈 사람 하남에 들어갈 사람 과천에 들어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6년에서 8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꾸준히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6년에서 8년이 아니고 9년에서 10년 정도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진행해가지고 6년 안에 8년 안에 이제 입주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신원 특공을 해가지고 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은 어디 살아야 돼요? 지금 집이 없는 조건을 해가지고 이 청약해가지고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을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6년에서 8년 동안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 사전 청약 들어가는 6만 가구는 계속 전셋집을 찾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결혼하는 커플들은 생기고 올해 결혼했던 재작년에 결혼했던 이런 신혼부부들이 서울에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냥 돈은 보고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년 뒤나 아니면 8년 뒤에 하남이나 부천이나 뭐 이런 상기 신도시 쪽으로 그때 되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올리는 주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 외곽지에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유학하려고 하는 사람, 직장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당장에 집을 살 수는 없는 여력이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 수요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세 가격을 올리는 원동력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냐면은 아파트 자체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쪽으로 수요자가 느는데 지금 현재 서울권으로 해가지고 투룸이나 3룸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나 3룸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이렇게 월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상간의 빌라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했던 이 월세 가격이 지금은 72만원까지도 올랐답니다. 그 말은 수요자가 그쪽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급 물량에 비해 가지고 수요자가 많이 찾다 보니까 서울 안에 있는 빌라의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빌라에 찾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결혼해 가지고 이제 둘이서 뭔가 가계의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투룸이나 원룸을 찾는 사람들
이제 시작하는 서민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렇게 발의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힘들어지냐면은 정부에서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임차인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요, 열심히 자기 소실껏 해가지고 투자했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몇 배로 올라갔을 겁니다. 금방 영수씨 같은 경우에도 그거 2억 중반대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격대가 1억 5천 정도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반전세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숙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천의 연수군가 거기에 지금 반전세를 이렇게 놨는데 기존에는 5천에 250, 뭐 5천에 200에서 250 이렇게 월세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월세 매물하고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1억에 250에 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부동산들이 이렇게는 세 못 넣는다면서 이 월세 가격에는 들어올 사람 없다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내놓고 한 달 안 돼가지고 바로 세 붙였다 그러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상에 안 들어가지. 경쟁할 수 있는 매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이라도 찾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보증금을 2배로 더 주더라도 그게 또 시장에 가격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숙씨 다음에 매물 내놓은 사람이 그냥 당당하게 또 1억에 250에 내놨다 그러더라고. 그 전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중개사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거래가 되니까 이제 시장의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기사도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지금 투룸하고 쓰룸이 최근에는 70만원에서 계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예전보다 30만원을 더 주더라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저렴하니까 여력이 되는 수요자들은 계약해서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전환점의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또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고 그러면은 충분히 내놓을 수는 있겠죠. 지방에 있는 물건들도 똑같습니다. 이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들이 서울뿐만 아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겁니다. 가격대는 더 올라갈 거고요. 수요자는 꾸준히 찾는 데는 그 지역만의 바운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더 뭘 지으려고 해도 더 이상 공간이 없어. 서울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남부터 해가지고 강북으로 해가지고 한강뷰가 보이고 그런 입지에서 먼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지방으로는 학군하고 인프라하고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 더 뭘 지으려고 해도 그 공간이 없는 데예요. 수요자는 꾸준한데, 그렇다면 그쪽에 전세 매물은 가면 갈수록 귀하겠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아파트에도 전세 매물 없다니까. 전세 매물이 저번 달보다 지금 4, 5천이 올라갔어요. 대구에서도 수요가 많이 안 몰리는 쪽으로 가면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둔화돼 있고 전세 매물도 간간히 나와요. 그쪽에 저렴하니까 그쪽에 찾아 들어가면 좋은데 사람이 안 그렇다고.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애를 키우고 싶은 쪽은 또 이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수요가 꾸준하다 그러면은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은 지금 매매 가격보다 매매 가격만큼 올라갈 수도 있는 환경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주택 3법을 폐지를 해야 되죠. 폐지 되겠어요? 안 되지.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반발이 또 올라갈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법적 싸움도 일어날 거고 못해요.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어디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돌리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연구를 많이 의견을 많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발의되는 이 상태에서는 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걸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게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현상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만 된다 그래도 매매 가격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매매 가격도 올라갈 영향이 많습니다. 법은 제가 볼 때는 또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껏 이제 지켜봤지만 정책이 제대로 방향이 됐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떨어지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 전세 가격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현재 이 정부에서는 다음 정권 잡는 데에서도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진짜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전세 가격을 못 잡으면은 놀라놨던
이런 매매 가격대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지금 현지에서도 전세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의 원리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전세에 들어가는 수요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지금 공급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도 내가 이쪽에 애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그 입지가 있다니까. 내가 여기에서 애들 학원 보내고 병원 가고 그리고 교통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입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수요자는 꾸준히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급 물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임대 아파트를 늘리든지 임대 아파트의 그 조건도 바뀌어야 돼요. 그 임대 아파트가 막 방 3개에 넓게 거실을 쓰는 그런 아파트든가요? 아니잖아요.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집을 넓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3인 가구 이상이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공급 물량 자체를 크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추진한다 그러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이 또 많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지금의 전세 가격을 잡는 해법인데 지금 당장에 뭘 지어가지고 한다고 해도 내년에 바로 공급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 그러면은 일단 규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시장에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공급을 막아버리는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생기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세 매물을 그렇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으면은 지금도 솔직히 좀 늦었는데 일반 이제 건설 회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시장에 물량들을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전세 가격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정책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분양권도 무조건 사야 되고 경매도 꾸준히 해야 되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분양권도 여러분들이 조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일반 물건도 여러분들이 조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경매라는 거는 조사가 시세 조사가 제대로 돼야지 입찰가가 나오기 때문에 경매를 배우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일반 물건들도 살 수 있을 때 사야 되고 분양권도 피를 주고라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또 자산을 한 번 더 불릴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책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은 씨 말이 맞죠?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너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우리 전세 가격 올려줄게 그동안 섭섭했던 거 있으면은 풀어 다음 선거 때 좀 부탁할게 꼭 이런 느낌이야. 막장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그동안 막혀있던 걸 정부에서 뚫어주는 겁니다. 오늘은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지금 분기 현상이 일어나고 전세 가격이 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흐름새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 배우자 그리고 남편 뭐 와이프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맥주 하나 시켜가지고 통닭을 먹으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번 꺼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